요즘 환율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뉴스에서는 달러 강세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고 장중에 환율이 크게 출렁였다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숫자 하나가 오르내리는 것뿐인데도 사람들의 표정은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율은 단순한 금융지표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경제 전반을 연결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빠르게 오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불안입니다. 혹시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과거와 같은 위기가 다시 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구두로 시장 안정 메시지를 낸 이후에도 변동성이 계속되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발언이 오히려 시장을 자극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고, 국민연금 자금이 환율 방어에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일입니다. 환율이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환경입니다. 최근 달러 강세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는 여전히 기축 통화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 이어지면 글로벌 자금은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려는 흐름을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국가 통화는 약세 압력을 받습니다. 원화 역시 이 구조 속에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수출과 수입 비중이 크고 자본 이동에 민감합니다. 글로벌 자금 흐름이 변하면 환율도 크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환율 상승을 단순히 국내 정책의 결과로만 해석하는 것은 전체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 요인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국제금리 차와 자금 이동이라는 구조적 흐름이 더 큰 배경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정부의 구두 개입에 대해서도 차분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두 개입은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환율이 한 방향으로 과도하게 움직일 때 당국이 심리적 브레이크를 거는 행위입니다. 실제 달러를 대량으로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직접 개입과는 다릅니다. 많은 나라가 비슷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시장이 이미 예민한 상태일 때는 작은 신호도 크게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확대되면 변동성은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자금이 환율 방어에 동원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민감합니다. 국민연금은 장기 수익률을 기준으로 자산을 운용합니다. 해외 투자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은 수익률과 직접 연결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해외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주체는 기본적으로 외환 당국입니다. 국민연금이 환율을 조작하기 위해 동원된다고 단정할 공식적인 근거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장 안정 목적의 자산 배분 조정과 구조적 환율 왜곡은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을 위기로 볼 것인지 판단하려면 과거와 비교해야 합니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줄었고 금융 시스템 전반이 흔들렸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국제 금융 시스템이 동시에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재는 외환 보유 규모와 금융 건전성 측면에서 그때와 동일한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라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글로벌 금리 차가 장기간 유지되면 자본 이동 압력이 커질 수 있고 무역 흐름이 악화되면 환율은 추가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은 심리에 민감합니다. 계속 오른다는 기대가 확산되면 달러 수요가 더 몰릴 수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이 선제적으로 달러를 확보하려 하면 변동성은 확대됩니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과 정보의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환율 상승은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수입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식료품 원재료는 대부분 달러 결제로 이루어집니다. 같은 양을 들여와도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운송비와 생산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체감 물가 부담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에도 부담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수출 기업은 달러 매출을 원화로 환산할 때 이익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산업은 글로벌 거래가 대부분 달러 기준입니다. 환율 상승이 단기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면 계약 조건과 가격 전략 수립이 어려워집니다.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계속 오를 것인지, 어느 수준에서 멈출 것인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불안이 커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기 급등 자체보다 구조적 지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무역 수지 흐름, 수출 경쟁력, 외환 보유 규모, 국가 신용도 같은 기본 지표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분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과도한 공포는 시장을 더 흔들 수 있고 과도한 낙관은 대응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제 달러 급등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보겠습니다. 환율은 단순한 환전 가격이 아닙니다. 금융시장, 산업구조, 가계 생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수입 구조입니다. 한국은 에너지와 주요 원자재를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는 기업 생산비를 높이고 일부는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전기료와 가스요금에 압력이 생깁니다. 제조업은 전력과 원자재 비용 상승을 감수해야 합니다. 수입식품 원재료 가격도 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체감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환율이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수출 산업에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달러 매출이 원화로 환산되면서 이익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는 환율이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기술력과 품질이 더 중요합니다. 환율 효과는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환율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봅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 수준에서 안정되면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가계의 해외 투자 자산은 환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과 해외 펀드의 원화 환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은 생활비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환율은 이처럼 복합적입니다. 달러 급등이 지속되면 기업의 해외 차입 비용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러 표시 부채가 있는 기업은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외화 부채 구조는 과거에 비해 안정적인 편입니다. 단기 외채 비중과 외환 보유 수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완만한 조정은 경제가 흡수할 수 있지만 급격한 급등은 심리적 충격을 줍니다. 시장은 예측 가능성을 원합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유지되면 변동성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율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글로벌 환경이 변화하면 흐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 차가 축소되거나 무역 수지가 개선되면 원화는 반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수치에만 매달리기보다 구조적 방향을 봐야 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부담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달러 강세는 수입 물가 부담을 키울 수 있지만 수출 산업에는 숨통을 틔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환율만으로 경제를 판단하기보다 전체 체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냉정함입니다. 소문과 단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구조를 보는 태도입니다. 환율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한국 경제는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대응을 통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경제의 기본 체력이 유지된다면
변동성은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환율은 숫자이지만 그 안에는 심리와 구조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 뒤의 구조를 봐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시각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고환율 원화 약세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외환 스와프 및 환해지 물량을 조절하며 외환 시장에 개입, 미국으로부터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 등 불공정 개입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 노후 자금의 수익성 저하 우려와 함께 인위적 시장 개입이라는 논란을 야기합니다. 역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은 사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환율 안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런 언론 보도 내용들이 사실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합니다.